안녕하십니까. 오늘 러시아 저작거리 노래하는 시인 블라트 오크자바입니다. 200여 곡에 이르는 노래를 남긴 러시아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대표적인 시인인 블라트 오크자바는 알렉산더 갈리치와는 여러모로 대조적인 싱어송라이터였어요. 그는 1924년 모스크바에서 조지아 출신 아버지와 아르메니아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는 트로츠키파라는 이유로 스탈린에 의해 숙청되고요. 어머니는 19년 동안 수용소에 갇힙니다. 스탈린이 죽자 블라토크자바는 1956년에 공산당에 입당할 수 있게 됩니다. 1997년 세상을 떠나기 전 그는 1991년 소련 최고의 영예인 소련 국가상을 받습니다. 50년대 중엽 블라토크자바는 러시아의 권위 있는 문학 잡지에서 편집 일을 하며 글을 쓰고 노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블라토크자바 본인은 자신을 음악가라기보다는 작가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만 그의 노래는 러시아어권 전 지역에 걸쳐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됩니다. 아무런 음악 교육도 받은 적이 없고 몇 개 정도의 기타 코드로 작업한 그의 단순한 노래들은 그의 꾸밈 없이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와 시적 가사와 선율의 서정성으로 삽시간에 그를 러시아의 국민 가수로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60년대 러시아에서는 테이프 레코더가 광범위하게 보급되었는데요. 블라토크자바의 노래들은 테이프 레코더에 녹음된 카세트 테이프의 형태로 복사를 거듭하면서 엄청난 양의 카세트 테이프들이 러시아를 비롯해서 인근의 여러 지역들로 퍼져나갑니다. 누군가가 블라토크자바를 소련 테이프 레코더 산업의 아버지라 부를 정도였다니 미루어 짐작할 만한 상황입니다. 블라토크자바의 노래들은 알렉산더 갈리치처럼 노골적으로 러시아의 전제적 체제에 도전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한 개인의 주관적 감성이 담긴 노래들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저작거리에서 회자되는 현상은 당연히 모스크바 권력을 긴장시킵니다. 그래도 그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온건하고 유별나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런 점이 그에게 큰 보탬이 되었을 겁니다. 어쩌면 곱긴 하지만 특색 없어 보이는 그의 노래 스타일도 이런 이유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60년대 범지구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서 처음엔 당이 요구하는 획일적인 프로파간다와는 사뭇 다른 블라토크자바의 대체로 침울하고 관조적인 노래들에 공개적으로 못마땅한 시선을 던지던 모스크바의 권력도 1976년 결국 블라토크자바의 음반을 내는 데까지 양보합니다. 실제로 소련의 음반 산업은 멜로디아라는 국가기관에 의해 독점되어 있었죠. 소련에서 밀리언셀러가 된 그의 음반들은 해외에서도 발매되고요. 여러 가수들이 그의 노래들을 자신들의 음반에 담기도 합니다. 처음에 블라트 오크자바의 노래들은 그 밖에 러시아의 많은 노래들처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의 전쟁을 다룹니다. 블라트 오크자바 본인도 군인으로서 전쟁에 참여했었고요. 물론 블라트 오크자바의 전쟁 노래들은 무슨 애국주의적이거나 영웅주의적이라기보다는 그의 기본적인 입장인 평화주의의 바탕을 둔 평범한 병사들과 그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가령 1973년에 그가 발표한 해묵은 군인 노래 스타라지아 솔다트스카이아 페스냐 시작 부분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총알이 냄비 바닥을 뚫어버렸구먼. 매점에서 일하던 소녀는 죽어버렸고. 그리고 마무리 부분의 가사입니다. 손은 총의 놀이쇠를 잡고 있지만 머릿속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네. 그래도 내 영혼은 이미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솟구치는 느낌이랄까나? 모래 위에 피로 글을 쓴다는 게 뭔 소용이겠는가? 자연에게 우리 글자 따윈 아무 의미도 없으니까. 편히 잠들라 전우들이여. 결국 모든 게 돌고 돌 거라고.
새로운 지휘관들이 부임할 거고 새로운 신병들이 도착할 거라네. 언젠간 모두 국가에서 장만해준 묘지에 묻힐 때까지 말일세. 편히 잠들라 전우들이여. 결국 모든 건 되풀이되게 마련이야. 자연에 존재하는 건 뭐든지 돌고 돈다네. 말들이든 총알들이든 피든 사랑이든 말일세. 평화와 안식의 순간은 결코 손에 쥐어지지 않으리. 그러니 다시 진군. 음, 예, 블라드 오크자바는 시인이네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가수로서 그의 재능에 관한 한 그는 참으로 노래를 듣는 사람들에게 들이대지 않는 미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듯 짐짐한 어조의 노래입니다. 반면에 그의 언어적 재능은 작품 전체에 날이 서 있는 시적 효과를 작용시킵니다. 내 생각에 이 조화가 러시아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블라또 쿠자바의 노래를 불러보고 싶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의 전쟁 노래 가사를 하나 더 봐야 할 것 같네요. 그가 1961년에 발표한 보병의 노래 펜세카오 베코테의 마지막 연입니다. 페센카오 베코테의 마지막 연입니다. 살아온 시간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내리지. 삶은 무상한 것이라 늘 마음의 준비를 하고 문은 활짝 열어놓자. 오 동지들아, 동지들이여, 우리들의 임무는 설령 조종이 울리더라도 멋들어진 모습을 보이는 거야. 쉬지 않고 움직여야 하는 우리들의 길은 전쟁의 길이지. 그런데 단지 하나, 잠에서도 우리를 긴장시키고 깨어있게 하는 것이 있어. 그것은 왜 우리는 항상 떠나야만 하지? 라는 질문. 우리들의 등 뒤에서 봄은 이렇게나 환장하게 화창한데 말이야. 예, 역시 좋은 가사입니다만 군대에서 군인들에게 군가로서 가르쳐 줄 만한 노래는 아니군요. 노골적인 반정가요도 아니지만 노래의 행간에서 평화주의에 대한 블라토 쿠자바의 입장이 감출 수 없이 드러납니다. 1968년 프랑스에서 소련의 시인, 작곡가, 포에트, 콤포지트, 소비에틱이란 부제가 부터 발매된 그 앨범에 포함된 종이군인, 부마지니 솔다트란 짧은 노래가 있는데 짧은 가사이지만 경쾌한 듯 담담한 선율에 전쟁에 대한 날카로운 안목의 시적 재능이 돋보입니다. 이 노래의 후렴은 그는 결국 그저 종이로 만든 인형이었죠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생략했고요. 중간쯤과 마지막 구절, 이 후렴이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남겼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 군인이 살았더랍니다. 아주 멋지고 용감한 군인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단지 어린 아이의 장난감에 불과했답니다. 그는 세상을 바꾸길 원했어요.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길 바랐답니다. 하지만 그 자신 속절없이 실에 매달려 있을 뿐이었어요. 그는 기꺼이 화염과 연기를 무릅쓰고 돌진했어요. 당신을 위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라도 죽음을 무릅썼죠. 하지만 당신은 그냥 그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뿐이었고요. 당신이 결코 그를 신뢰할 수는 없었겠죠. 당신은 그에 관한 중요한 비밀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뭐냐고요? 그는 결국 그저 종이로 만든 인형이었죠. 그는 편안한 삶 따위는 결코 바라지 않았어요. 그래도 자신의 운명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죠. 자신이 종이로 만들어졌다는 걸 잊으려 애쓰면서 그는 포병에 융단 폭격을 요청했어요. 불타오르는 전선으로 뛰어들어가야 할까요? 그래 어쩌겠어요. 전진합시다. 당신도 함께 갈 건가요?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진군을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전선에서 활활 불타올랐어요. 그는 그냥 한 줌의 재만 남기고 결국 그는 그저 종이로 만든 인형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노래의 무게중심도 전쟁에서 사랑으로 이동합니다. 이미 1963년에 그가 부른 노래 모스크바의 밤노래 베센카 오 노의 모스크베에서 그는
사랑만이 희망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 노래는 희망의 작은 오케스트라라는 제목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가사의 한 부분만 볼까요? 상실과 혼돈에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니 불현듯 비처럼 쏟아지던 총탄들이 아무런 경고나 은총이나 절제도 없이 무작정 우리에게 쏟아지던 시절이었네. 모든 지휘관들이 제 목소리 잃어버렸던 바로 그 순간에 사람들의 정신을 바로잡아 주었던 것. 이것은 희망의 작은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진정한 사랑. 예, 개인적으로 그의 작품 중에 가장 매력적인 선율이라 생각되는 노래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몇 해 전인 1995년 그는 파리에서 파리의 저녁이라는 공연을 했는데요. 이 공연에서 그가 부른 첫 번째 노래가 바로 이 곡이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그의 믿음은 그가 1957년에 만든 모스크바의 심야 버스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노래의 한 부분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부른이 가볍게 느껴져. 심야 버스의 승객들과 어깨를 맞대고 있으면 나는 그들에게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 아무런 말은 없어도 그들의 침묵에서 나는 그들에게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 아무런 말은 없어도 그들의 침묵에서. 예, 따뜻한 가사입니다. 선율은 페센카오 녹노이 모스크베가 나에게 더 매력적이었지만 나로서 이 노래에서 더 블랏 오크자바의 마음을 가깝게 느낄 수 있습니다. 50년대 후반 깊이 잠든 모스크바의 밤 풍경이 그려지죠. 예, 블랏 오크자바는 러시아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입니다. 블랏 오크자바의 아버지는 조지아 출신이었지만 블랏 오크자바는 평생 러시아어로만 글을 쓰고 노래했어요. 그래도 아버지 고향인 트빌리시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 없고 그 자신 트빌리시에 생활한 적도 있습니다. 그가 부른 조지아의 노래에는 조지아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와 민족으로 구성된 소련의 구석구석에 보내는 그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예, 이런 의미에서 그는 구소련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입니다. 이런 입장이 잘 드러나는 노래는 그가 1959년에 발표한 아마도 그의 대표곡이라 할 수 있는 열려진 문을 노래함입니다. 눈보라가 사납게 들이치는 날, 돌풍을 동반한 어두운 비가 퍼붓는 날, 우리는 우리가 편히 지내는 집의 문을 잠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거칠고 험한 길을 가야 했던 날, 그런 날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문을 활짝 열어놔야 됩니다. 문을 잠그지 말고 열어놓으십시오. 닫지 말아주세요. 어느 고요한 날 밤 깊은 침묵에 잠겨 바로 결심하세요. 1분도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벽난로에 타오르는 소나무 빛과 인간의 영혼이 하나로 되게 해주세요. 나는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이 항상 따뜻하고 잘 정돈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닫힌 문은 아무런 쓸모도 없습니다. 자물쇠는 그야말로 조금의 가치도 없답니다. 닫힌 문은 아무런 쓸모도 없습니다. 자물쇠는 그야말로 조금의 가치도 없답니다. 블라드 오크자바는 200여 편에 이르는 노래를 만드는 동안 작가로서 여러 편의 시와 소설 그리고 시나리오 등을 씁니다. 특히 역사소설을 많이 썼는데 그의 노래 중에는 나는 역사소설을 쓰네란 곡도 있습니다. 이 노래에서 그는 사람들은 저마다 호흡하는 것처럼 글을 쓴다라고 말합니다. 왜 쓰냐고 묻지 말라고. 그건 그냥 본성이며 작품의 성과는 쓰는 사람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도 말합니다. 이런 그의 생각은 러시아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으로서 블랏 오크자바에게도 잘 어울립니다. 예, 블랏 오크자바는 러시아의 저작거리에서 호흡하듯 노래하는 시인입니다. 예,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봅시다.